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뭐 여태까지 롯데가 안 된 이유는 단장 야구를 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결국은 뭐 단장이 그 플랜을 짜고 그대로 이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 맞춰질 수 있는 신인 감독들을 또 선임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다 안 좋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뭐 검증이 된 이런 감독을 모셔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고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그런 분들이 좀 왔으면 했는데 뭐 김태형 감독이 왔으니까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단장도 지금 이제 교체가 됐고 선임을 선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단장 그러니까 순서가 좀 뒤바뀌었어요. 사실은 구단에서 단장을 먼저 정해 놓은 다음에 단장이 이제 선수단을 구성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일단 뭐 급하게 감독부터 모셨어요. 김태형 감독이 뭐 딴 데 또 얘기가 있었는지 자리가 없는 단장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감독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단장이 오더라도 새로운 단장이 오더라도 감독에 맞춰서 이제는 플랜을 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여태까지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걸 되풀이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예. 김태형 감독이 왔을 때 이전의 롯데와는 좀 다른 야구가 펼쳐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일단 김태형 감독이 현역 시절에는 이제 수비용 선수였는데 코치 생활을 두산에서 했고 그다음에 SK죠. SSG 전신인 SK 가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2015년도에 두산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부임하자마자 우승을 했고요.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우승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코리안 시리즈 7년 동안 나갔는데 2019년도에도 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승 경험이 많다는 건 그 지도력을 인정받았다고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초보 감독이 와서 롯데를 꾸려갔던 이런 상황보다는 좀 더 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뀔까요? 일단은 운전을 잘하는 항해를 잘하는 선장이 왔으니까 배가 조금 모나고 거기에 일하는 가판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달라졌다고 좀 보여지고요. 코치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두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제 롯데의 행보를 보게 되면 올해도 그랬고 작년, 재작년도 그랬습니다만 코치들에게 초보 감독들이기 때문에 코치들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코치들에게 많은 영향을 좀 줘서 코치들이 영향을 펼치게끔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올 초에 또 불화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롯데가요. 그런 거는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김태형 감독도 본인이 마음이 잘 맞고 본인과 야구관이 비슷한 이제 코치진을 좀 구성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코치들 열심히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요직에 있는 코치 몇 명은 어쨌든 본인이 정말 괴로울 필요한 거예요. 네. 코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 정도는 선택권을 줍니다. 일단 구단에서 어떤 감독이 됐든 간에 1군에서 5명 정도는 선택권을 줄 거라고 보여지는데 수석 코치, 투수 코치, 그다음에 타격, 수비, 작전 아니면 이제 배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명 정도, 작으면 5명, 많으면 6명 정도 이 정도는 감독의 그 의향에 맡겨둘 거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지금 두산에서 같이 일했던 그 코치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또 많이 근데 흩어졌잖아요. 흩어지기도 했고, 근데 다른 표가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길 또 빼온다는 것도 그렇고, 쉽게 또 이게 코치들이요, 단연 계약이 아니면 오기가 힘들어요. 1년 있다 그만두라 그러면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지만 단장을 먼저 뽑지 않고 감독을 뽑았다는 거는 어쨌든 롯데 구단 내에서도 감독에게 좀 힘을 실어주겠다. 그렇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좀 지금 모양새 자체가 김태형 감독이 조금 더 위에 있는 위치가 힘이 생겼죠.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은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롯데는 앞으로의 야구가 좀 어떻게 변화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단장 야구라고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단장이 그 팀원을 구성을 하고 트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단장이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구성원을 가지고 그 구성원 안에서
감독이 이제 시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감독 야구를 하게 되면 감독의 의견에 따라서 트레이드도 하고 또 선수 구성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이제 구단 야구가 아니라 현장 야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3년에 24억 정도의 수준이면은 대우가 좀 어땠다고 최고죠. 보세요? 최고죠. 최고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두산에서 우승을 3번이나 시켰잖아요. 그래서 두산에서 받았던 연봉이에요, 그게요. 두산에서 받았던 연봉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계약할 때 그 연봉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많이 시정을 해서 줬다고 좀 보여집니다. 또 가까운 예로 보면 영경욱 감독이 SSG 그 감독을 할 때는 7억을 받았어요. 본인이 단장을 하면서 본인이 뭐 가격을 올려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7억을 받았어요. 옛날에 이제 그 어르신들 보면 김은영 감독이나 김성근 감독님, 뭐 김인식 감독님 이런 그 나이 때 그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김성근 감독님이 7억을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SG에서 영경욱 감독을 7억을 준 걸로 알고 있고 그 대신에 영경욱 감독이 7억을 받았지만 LG 갈 때는 다운돼서 갔잖아요. 다운돼서 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다운돼서 이제 갔는데 올해 또 우승하면 또 모르겠죠. 근데 김태형 감독이 계약금 6억에 연봉 6억은 두산에서 받았던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감독을 지금은 이제 모셔온 게 아닌가. 구단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팬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감독이 사실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만큼 책임감도 있게 김태형 감독이 해줘야 되고 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팬들이 원하는 감독이 왔기 때문에 팬들 분들도 조금 이해를 하고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롯데를 지켜본 바로는 선수들의 정신부터 바꾸지 않으면 몸이 또 안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김태형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잘 두산에서 해온 거 보면 잘 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선수들 정신 상태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쪽 같은 예. 네, 감독이니까. 자, 이제 김태형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예. 하도록 하고 뭐 아직 이 발표가 안 났습니다만 어쨌든 단장이 이제 새로운 단장이 와야 된단 말이죠. 예. 뭐 저희도 어떤 각자의 채널을 통해서 뭐 여러 단장 후보들의 이름이 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이분이 오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지금 후보라고?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보셨을 때 단장 선임은 좀 어느 정도 시점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달 안으로 될 것 같아요.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의 이종열 해설위원이 이제 단장으로 갔잖아요.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삼성도 단장을 교체하려고 한참 전부터 작년부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어떤 야구관을 갖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딴 친구 이종열 해설위원이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친구도 나이가 어려요. 뭐 아들뻘이고 굉장히 제자뻘인데 뭐 그런 친구들은 지금 다른 팀들이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선호를 하는 것 같고 또 TV에서 많이 또 이름을 좀 이렇게 알려지고 야구도 꽤 했으니까 이제 해설을 하겠죠. 뭐 그런 친구들이 다른 팀에서 이제 선호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내부 성격이라 그러면 내부 성격에서 뭐 야구인을 굳이 야구를 했던 이런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허삼영 전 삼성 감독이 전력 분석 팀장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도 잘 안단 말이에요. 원래 회사 일을 잘 압니다. 그리고 감독도 해봤고 지도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허삼영 전력 분석 팀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또 아니면 또 위에서 이제 그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야구를 안 했던 사람 중에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롯데가 그 한참 옛날에는 도선사 했던 분이 그 우승을 시키셨죠. 그러니까요. 이제 도선사 했던 분이 와서 제대로 팀을 이끌어서 결국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강백호 감독이 하고 이제 잘 케미가 맞았던 모양인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외부에서 온다 그러면 뭐 좀 나이가 들은 그 감독 경험도 있고 나이가 들은
이제 경험이 풍부한,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을 완전히 서포트할 수 있는, 김태형 감독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많은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하고 케미가 어떻게 맞느냐. 여러 후보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후보들은 한 5-6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왜 허삼영 감독만 이야기하세요? 그럼 뭐 허삼영 감독이 지금 롯데에 있으니까 다 다른 분들도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있으시잖아요. 그 저랑 뭐 주말마다 후보니까. 저랑 주말마다 야구를 같이 하고 있는 박용택 지금은 해설위원이죠. 박용택 해설위원도 다른 팀 한 2군데 3군데에서 인터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레전드급의 친구들이 어느 정도 단정을 왔으면 좋겠다 콜을 온 게 콜 직접적으로 온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의 이런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주 연륜이 있고 모든 팀을 감싸고 감독을 뒷받침하고 또 구단하고도 원만하게 지내려고 간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롯데에서 아주 운동을 잘했던 그리고 이름이 있던 성품이 아주 훌륭하신 이런 분들이 돼야죠. 그럼 좋은 예로 뭐 이름을 거론하라니까 전 김영희 감독 같은 분들은 정말 원하고 선수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구단하고도 원만하고 또 나이 차이는 있지만 김태형 감독이 한참 어리다고 무시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온다 그러면 구단 운영을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과 제가 또 저희는 저희끼리는 오프 더 레코드로 예. 하루하루 되게 이런 인물이 물망에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죠? 문자를 한번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케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후보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후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의 또 정보망에 의하면 그렇죠, 정말 그렇죠. 또 위원님께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이 또 이렇게 또 물망에 오른 것 같고 뭐 어쨌든 롯데 구단 쪽에서도 확실히 실패라는 거를 깨달은 것 같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거를 바꾸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빠른 타이밍에 감독 선임을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근데 드는데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성민기 단장이 처음 왔을 때 1년인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요. 실패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실패를 하더라고요.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눈에 보였는데 그걸 자꾸 막아내려고 했던 것 같고 어떻게든지 좀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서 잘 피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첫날 부산의 아주 원로 기자님께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께서 지금의 상황을 첫날 다 예언하셨어요. 예측하고 있었죠. 첫날 예언하셔서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셔서 저랑 이제 친분이 좀 있으셔서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신 줄 알았는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는 저 무시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첫날 그거를 예언하셨는지 롯데라는 구단을 사랑하시는 팬분들에게 가교 역할을 또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항상 응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매번 맨날 뭐 내년엔 잘할 거다 내년엔 잘할 거다 거짓말 좀 그만해라 라는 말을 듣더라도 내년엔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잘할 겁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허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